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중개형 ISA 계좌 만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2021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자마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만기가 되게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3년만 지나면 언제든 만기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를 5년이나 10년으로 설정해 두었더라도 의무가입 기간인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받고서 만기 해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만기가 되기 3개월 전부터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비대면으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앱에 관련 메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기를 연장할 때에는 1년, 2년, 10년간 연장할 수도 있고 6개월, 한 달 또는 열흘 등 만기 날짜를 지정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기를 3년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어떤 게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3년마다 만기시키고 다시 재가입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매 3년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과세 혜택을 넘어가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9.9%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는 해에 배당금을 모두 합산해서 받더라도 금융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도 않고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중개형 ISA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과세에 의한 효과를 길게 누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소개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년 연간 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와이프는 각각 2021년 3월에 중개형 ISA에 가입하였습니다. 중개형 ISA에는 매년 2천만 원씩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만기를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3년간 6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도별로 2천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간 8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저는 2021년에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서 그 해에 2천만 원을 납입하였고 22년과 23년 올해에도 각각 2천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현재 납입한 금액은 총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4년이 되면 만기가 되기 전에 또 다시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24년 3월 만기가 되기 전에 2천만 원을 납입하여 총 8천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만기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년에 다시 중개형 ISA를 신규로 가입하면 다시 24년이 가기 전에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매 3년마다 8천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가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중개형 ISA 계좌가 현재 손실 중인데 그래도 만기가 되면 해지를 할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와 와이프의 중개형 ISA 계좌도 현재 손실 중입니다. 제 계좌는 현재 약 270만 원 정도 손실 중에 있습니다. 와이프 계좌도 비슷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개형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시기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손실 중이더라도 중개형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만기된 자금을 모두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만기가 된 중개형 ISA 계좌의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금액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8천만 원을 이체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40만 원 이상의 혜택인 셈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가 손실 중이라도 3년만 지나면 만기시키려는 이유는 중개형 ISA를 통해 수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중개형 ISA 계좌는 잠시 거쳐가는 계좌일 뿐 최종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의 자금을 최대한 크게 늘리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평생 동안 연금계좌에 20억 가까운 현금을 쌓아서 최소한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연간 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2천만 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경우에는 만기 전에 중개형 ISA 계좌의 모든 종목을 매도하여 현금화하여야 하며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기가 예정인 중개형 ISA와 관련하여 한 가지 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 중개형 ISA 계좌는 내년 3월에 만기가 되지만 저는 약 2개월 정도 만기를 연장한 후 내년 5월쯤 만기 해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 대부분 4월경에 입금이 되는데 3월에 중개형 ISA를 만기 해지할 경우에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게 되어 복잡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해지한 이후 배당금이 입금되더라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연락을 취해서 이체를 해주지만 간혹 직접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개형 ISA의 만기를 5월로 연기하여 4월에 배당금을 모두 입금받고 나서 만기 해지할 계획입니다.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연금저축펀드로 옮긴 자금으로 국내 고배당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 ETF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을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아리랑 고배당주 ETF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종목에 투자하는 국내 고배당 ETF이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 중 배당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미국 배당 성장 ETF로 한국형 SCHD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매수가 가능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은 국내에 3가지 상품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저는 매달 이 세 상품의 비용에 대해서 추적해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앞으로 이 세 상품의 비용에 따라 매수하는 상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 초 만기를 앞둔 중개형 ISA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솔, 에이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3종은 현재 연금 계좌에 담을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3종의 9월 말 기준 비용 자료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TF의 비용은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를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바로 9월 말 기준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총보수는 0.01%, 기타 비용은 0.13%, 매매 중개 수수료는 0.1629%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총보수는 0.01%, 기타 비용은 0.08%, 매매 중개 수수료는 0.150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총보수는 역시 0.01%, 기타 비용은 0.02%, 매매 중개 수수료는 0.0502%로 나타났습니다. 총 비용을 합산해서 비교하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0802%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0.2407%로 나타났으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3219%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들이 작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금 계좌에 평생 동안 큰 돈을 적립할 계획이라면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10억 원 정도를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모았다고 하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매년 80만 2천 원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매년 302만 9천 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셈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여 이렇게 10억 원을 모아 30년간 유지된다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2,40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무려 9천만 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평생 동안 적립식으로 큰 돈을 모을 계획이라면 이 비용이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상품의 비용 차이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타이거가 출시되고 약 3개월 정도 지켜본 후 지난주까지 해서 솔과 에이스를 모두 매도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는 교체 매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세 상품의 비용이 모두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고무적입니다. 현재 세 상품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987억으로 가장 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943억 원으로 두 번째로 시총이 크며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547억 원으로 가장 작은 시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아마도 초기에 2천억 넘게 투입하여 출시했던 미래에셋의 자금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세 상품의 비용을 추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9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23년 9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8%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3.2%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8% 상승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4.3%와 36.7%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1.0%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9월에는 현재까지 투입된 현금은 없습니다. 9월은 총 409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53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현재까지 1억 7,614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약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도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는 교체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연금저축펀드와 IRP, 그리고 와이프의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까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전체를 교체 매매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 납입할 때 매월 똑같은 금액을 매수하기보다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몇 차례로 나누어 연간 한도까지 매수하는 편입니다. 매월 매수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계좌가 많다 보니 계좌별로 월별로 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표에 나오는 배당률은 최근 1년간의 배당금을 현재 주가 기준으로 나누어 나타낸 배당률입니다. 제가 매수한 금액 기준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투입된 원금은 총 3억 4,600만원이고 평가금액은 5억 2,200만원 수준입니다. 가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의 종목별 수익률은 대부분 마이너스인데 1억이 넘는 수익이 나는 이유를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동안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개별 종목 수익률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9월 4주차 보고서입니다. 9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9%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7.7%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1%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2.2%와 26.2%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0.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2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투입하였습니다. 9월은 현재까지 62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으로는 현재까지 63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143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가 투입한 200만원으로 KPX 홀딩스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도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교체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완료되면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약 2,200만원어치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에는 저와 와이프의 중개형 ISA가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된 자금은 모두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예정입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서 모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한다면 내년에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 대략 1억 8천만원어치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씩 채운다면 내년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 종목만 2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월 배당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2억원 가까이 보유한다면 매월 6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교체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로부터 최근 1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내년 예상 배당금은 세전 기준으로 3,011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호석유의 올해 수익을 봤을 때 내년에는 배당금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보다는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9월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2천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9월 말 보고서입니다. 9월은 코스피가 3.6%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9.4%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3%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0.2%와 23.8%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1% 하락하였습니다. 20년과 21년에는 큰 차이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이겼지만 22년과 23년에는 2년간의 수익률을 합산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제 계좌가 모두 10% 초반대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꾸준히 지수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9월에는 200만원의 현금을 추가 투입하였고 9월 한 달간 수익은 마이너스 158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31만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047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수익과 손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9월에는 손실을 기록했으니 10월에는 다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저는 돈 잘 벌고 자산도 많고 주주환원이 좋은 종목을 좋아합니다. PER 값이 5배 이하인 종목을 좋아하고 PBR 값은 1보다 작은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배당률도 4% 이상인 종목을 주로 매수하는 편입니다. 이 지표들은 가치 투자자라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세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종목을 매수한다면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심하지만 꾸준히 주식 수량을 늘려가면 배당금은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배당금을 보다 보면 마음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입한 자금이 1억 원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등락이 신경 쓰여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기본적인 지표도 보지 않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 자금이 1억 원만 넘어가도 하루하루 피말리는 날이 계속되고 조금만 올라도 수익 실현해버리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는 현재 5억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비교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매년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얼마나 자산이 많은지, 제가 투자한 종목들이 얼마나 배당을 많이 주는지 고려하고 매수하였기 때문이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몰빵 투자는 수학적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해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제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매년 3천만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원금은 3억 4,800만 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1,9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10월 1주차 보고서입니다. 10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2.3%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9%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1.2%가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7.7%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0.2%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3%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0월은 현재까지 633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665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6,414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존에 보유했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두 매도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교체 매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모두 2163주로 연간 배당금은 대략 83만 9천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배당이기 때문에 매달 7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듯 합니다. 10월 들어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2% 이상 하락하였고
제 계좌도 1.2%가 하락하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평소처럼 저렴한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을 당시를 되돌아보면 2020년 2월과 3월 사이에만 제 계좌는 18.6%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8,500만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입하였고 이후에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상승 반전을 이뤄서 2020년 한 해에만 수익률 57.4%, 수익금으로는 1억 3,209만 원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셈입니다. 주가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평소보다 조금 더 사고, 주가지수가 오르면 조금 덜 사는 차이만 있을 뿐, 저는 평생 동안 조금씩 제 자산을 주식자산으로 바꾸고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부루마블 게임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금이나 현금과 같은 종이 쪼가리를 주식과 부동산, 금처럼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바꾸고 축적해야 합니다. 부루마블 게임에서 현금을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산이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금이 겉보기에는 원금을 잘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물가 상승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주식은 물가와 관계없이 그 가치를 가장 잘 보존하는 자산입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현금성도 좋고 관리도 용이하고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금보다 보관도 용이하면서 수익성도 높습니다. 주식을 거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저축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자산을 깎아먹지 말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듯 차곡차곡 묵묵히 모아나가야 합니다. 이런 투자는 당장의 성과가 단기간에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겹고 재미없고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식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연봉보다 많은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방법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사실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제프 베이조스, 삼성의 이재용까지 전 세계 1% 부자들은 대부분 주식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인이 보유한 지분을 단타로 사고 팔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약 3억 4,800만 원이고 평가금은 5억 1,2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23년 10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10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0.4%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2%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3%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9.8%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1.1%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4%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0월은 현재까지 153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며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185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6,893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는 없었습니다. 한 주 동안 평가금도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매일매일 크게 출렁이고 있지만 제가 보유한 종목들은 큰 움직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들은 보통 오를 때도 크게 오르지 않고 내릴 때도 작게 내리는 편입니다. 이제 23년도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주식에 현금을 투입하지 않고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추가 주식 매수를 멈추려고 합니다. 내년에 중개형 ISA와 연금 계좌에 투입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중개형 ISA 계좌가 내년 3월에 만기가 되는데 만기가 되기 전 중개형 ISA에 부부 각각 2천만 원씩 납입하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만기가 된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기고 다시 신규로 중개형 ISA를 가입한 후 부부 각각 첫 해 납입한도인 2천만 원씩 납입하는데 또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하는데 부부 합계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를 불로 납입하기 위해서 내년에 필요한 현금은 부부 합계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맞벌이 근로소득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자금은 일반 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고 연금 계좌와 중개형 ISA 계좌로 이체하여 이들 계좌 먼저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계좌를 최대한 불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들어간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과세이연 복리 효과로 자산을 복리로 불려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누적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4,800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5억 1,7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